자, 일곱 번째로요. 장애인 왕족들. 그러니까 왕족과 장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애인 중에, 그러니까 왕족 중에서 왕실 안에도 장애인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어때요? 누구나 쉽게 장애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장애를 입을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장애인은 어디에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왕족 중에서도, 그러니까 왕실이나 아니면 그 왕실을 둘러싼 종친 중에서도요, 의외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들고 있는 이 세종대왕에 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 그러면 굉장히 완벽하게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종대왕은 안질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기록에 보면은요, 실제로 세종 23년에 보면은요, 세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눈이 흐릿하고 깔깔해서, 그리고 또 아파서, 이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없이는 걸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세종은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안질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었던. 그래서 계속해서 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그 원양현, 충청도의 원양현, 거기 원양원천에 가서 치료를 하면서 눈을 치료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각장애, 세종대왕을 시각장애 약 한 4, 5등급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종대왕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던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명통시를 이분 때 가장 활성화됐었죠. 그리고 또 관현맹인이라든가 아니면 맹과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하는데 상당한 많은 신경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마저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환성군에 대한 그 중종대왕의 후손으로서 일종의 이제 간질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보다 중요한 사람은 제가 이번에 이제 발굴했는데 숙종대왕 아시잖아요. 숙종대왕도 알고 봤더니요, 한쪽 눈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눈에 시각장애를 이 숙종이 직접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한쪽이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도 심지어 해독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종의 왕세자한테 일종의 대리청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왕 중에서는 세종대왕뿐만이 아니라 숙종대왕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선조 알죠?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대왕도 기록에 보면은, 특히 이제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심질, 아니면 광질까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정신분열을 갖고 있었던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쉽게 믿어지지가 않을 텐데요. 실록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는 이 가슴이, 그러니까 이 정신이 계속 내가 온전치 않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막 말들을 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막 표현들을 하고 심지어는 잠자다가도 전광증, 그러니까 이 머리에 번개가 치는 듯이 그냥 머리를 쾅 때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움직여지는 그런 게 있는 게, 그 정신분열증을 상당히 오랫동안 이 선조대왕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중에서는 세종과 숙종과 선조임금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축에 속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중에서는 바로 이 정화옹주라고 선조의 이제 막내딸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도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언어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결혼하는데 문제가 많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화옹주도 인조대왕 시절까지도 결혼을 못해가지고 인조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정화옹주를 어떤 식으로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권대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시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권대왕이 이제 부마가 된 뒤로부터는 상당히 이제 오만방자해가지고 실록에 보면은 말썽을 많이 피운 걸로 나옵니다. 그 공주의 이제 힘을 믿고 여러 횡포를 저지르는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어찌됐건 이 정화옹주하고 이 권대왕 사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 이제 좀 외롭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공주 중에서도 이런 어떤 장애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선조의 이제 자식인데요. 이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조의 11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처음에, 실록에 보면 처음에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막 사람을 괜히 때려 죽인다거나, 아니면 막 남의 물건을 그냥 막 가서 그냥 가져와 버린다든가, 아니면 막 노비를 시켜서 막 가져와 버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뭐냐면 임금한테 보고가 들어가면 임금이 이제 늘 그걸 감싸주죠. 그럴 리가 없다. 아니면 뭐 그냥 잠깐의 실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심지어는 막 굉장히 정신분열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막 폭행을 하다 보니까 임금이 이제 신하들한테 많이 이제 이해를 시킵니다.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해달라 하면서 감싸고 도는데, 특히 이제 이륵은 뭐냐면 자꾸 휴가를 내가지고 지방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임금이 계속 가로막습니다. 가면은 피해를 줄까봐 그냥 집에서 그냥 몸을 보호하라 이렇게 하면서 휴가를 잘 안 내주는. 그럼에도 이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실록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숙이라는 사람하고 홍연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종친들입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이 이제 왕가에 딸려있는 종친들인데, 이숙 같은 경우는 청각 언해장애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홍연보 같은 사람은 이쪽에 이제 영조도 사람인데, 선조의 부마의 좀 현손이라고 그러는데 종친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으나 홍연보 같은 사람은 여러 관직을 다 거쳤다고 그럽니다. 아까 이덕수도 그랬잖아요. 비록 말을 하지 못한 그런 어떤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도 계속해서 관직을 맡듯이, 홍연보 역시도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도 계속해서 여러 관직을 맡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 때는 왕가에도 의외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신경을 쓰고 복지정책을 많이 펼쳤던 것도 어찌 보면 왕족들 사이에서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 되겠습니다.